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리는 뇌가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웃이었던 65세 정현수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현수 씨는 퇴근길에 오른쪽 다리가 조금 뻐근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오늘 하루 너무 바빴으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되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상 신호를 눈치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다리의 신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럼 이어서 왜 뇌와 다리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상이 생겨도 허리 때문인가? 다리 근육 때문인가? 하고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다리는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은 뇌가 주도적으로 지휘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도 뇌에서 오른발 움직여 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척수를 타고 신경을 거쳐 다리에 도달해 움직이는 거죠. 또 뇌는 저기 발바닥이 따뜻하다, 거친 돌멩이가 느껴진다 이런 감각 정보도 다시 신경을 통해 받아서 우리가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뇌의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가 다리와 관련된 운동 혹은 감각을 담당하던 곳이라면 발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뜨거움과 차가움을 못 느끼거나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저리거나 떨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이 단순히 머리의 병이 아니라 우리 다리 건강과도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다리의 작은 이상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뇌경색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더 흔한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볼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김민수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꼼꼼한 슈퍼마켓 사장님입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무거운 박스를 옮기며 부지런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다가 오른쪽 다리에 가벼운 저림과 힘 빠짐을 느꼈습니다. 어제 무거운 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겼죠. 문제는 그날 저녁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며칠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져 발이 헛디뎌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주일 뒤 가게에서 계산대를 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옮겨져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심하게 마비되어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가족들에게 늘 미안해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다리의 증상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지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뇌경색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리에서 어떤 경고 신호, SOS가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1.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을 오르기 어렵거나 한 발로 서 있을 때 심하게 흔들린다. 예를 들어 양말을 신으려고 한 발로 서 있는데 자꾸 비틀거린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2. 한쪽 발의 감각이 이상하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도 한쪽 발만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거나 맨발인데도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탁한 느낌이 듭니다. 3. 갑자기 이유 없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특히 한쪽 발에만 국한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평소 잘 걷던 사람이 자꾸 발을 헛디딘다.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평지에서도 발끝이 자주 걸립니다. 5.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다리를 끌어? 하고 말할 정도라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6. 다리가 떨린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한쪽 다리가 사르르 떨린다면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뇌의 평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중 2개 이상이 최근에 자주 보인다면 절대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런 증상을 허리디스크나 단순 관절 문제로 착각하고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미 중요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호를 알아채고 바로 병원에 갔던 지영 씨 이야기를 다음에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는 59세 주부 박지영 씨는 평소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 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려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는데 왠지 오른발만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이 설마 하고 넘어가려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자주 보던 지영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리 감각 이상, 뇌경색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영 씨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MRI 검사 결과 큰 혈관은 막히지 않았지만 작은 혈관 일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뇌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진행 초기라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고 지영 씨는 몇 달 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어요. 괜히 과민 반응인가 싶었죠. 근데 혹시 그때 그냥 넘겼으면 저도 민수 씨처럼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처럼 같은 작은 이상 신호를 느껴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한국에서 이런 뇌경색이 더 많은지 우리 식습관과 생활 방식 속 함정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볼까요? 간혹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졌다가 조금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행이다. 그냥 피로 때문이었나 봐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 별표 TIA, 일과성 허혈 발작, 별표일 수 있습니다. TIA는 쉽게 말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금방 괜찮아지니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TIA를 경험한 사람 중 무려 10에서 15%가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을 겪습니다. 즉,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전 강서구에 사는 61세 최성호 씨는 왼쪽 다리가 갑자기 저리더니 20분 만에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이틀 후 새벽에 화장실 가다 쓰러져 결국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됐죠. 이처럼 증상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왜 한국에서 뇌경색 환자가 유난히 많은지 우리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문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한국은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특히 뇌경색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데 한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 이유에는 우리만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국물 문화. 된장찌개, 김치찌개, 칼국수,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셔야 시원하지 하며 먹는데 사실 이 국물에는 소금이 엄청 들어 있습니다. 또 젓갈, 간장게장,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밥도둑들. 게다가 회식 문화로 소주, 맥주를 자주 마시고 술안주로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 자연스레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비슷한 체형과 문화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고혈압 유병률과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은 최근 싱겁게 먹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금 섭취량을 대폭 줄였지만 한국은 아직도 하루 평균 소금 섭취가 WHO 권고치의 2배가 넘죠. 게다가 스트레스를 대화나 취미로 푸는 대신 술과 매운 음식으로 풀려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결국 이렇게 쌓인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라는 큰 재앙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뇌경색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잘못된 생각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일상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서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긴다. 예를 들어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한 발로 서 있기 불안정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참고 버틴다. MRI나 CT 찍으면 돈이 많이 나올까봐. 또 결과가 괜히 심각하게 나오면 무섭다고 미루는 경우도 많죠. 3. 허리 디스크나 관절 문제라고 착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 흔하다 보니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겨도 허리 때문이겠지 하고 정형외과만 다니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4. 인터넷 자가진단만 믿는다. 검색해서 D 정도면 괜찮다 하는 글을 보고 안심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일반적이고 당신 몸 상태에 딱 맞는 답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58세 이선미 씨도 다리가 저린 게 허리 때문인 줄 알고 도수치료만 받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착각 하나, 병원을 조금만 늦춘 것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뇌신경내과나 뇌신경외과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런 병이 오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뇌경색을 막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물론 금연,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혈당까지 모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가 뇌혈관을 막는 주범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습관이 좋을까요? 1. 짠 음식을 줄이세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젓갈, 장아찌, 간장게장 같은 매우 짠 음식은 가끔만 즐기세요. 2.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과 두부를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대신 삼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 콩, 견과류를 늘려보세요. 3. 식이섬유를 충분히 현미, 귀리, 미역, 다시마, 브로콜리, 고구마, 사과, 배 같은 음식을 매일 챙기세요.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4. 칼로리를 적당히. 한 끼 양을 조금 줄이고 과자 빵보다는 과일 채소 삶은 감자를 먹어보세요. 포만감이 훨씬 높아 과식이 줄어듭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정미경 씨는 남편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난 뒤 가족 식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된장국도 싱겁게 끓이고 매일 저녁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올렸죠. 6개월 뒤 남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져 의사에게 이 정도면 약도 줄여보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탁의 작은 변화가 당신과 가족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길었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1. 뇌경색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은 특히 식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2. 작은 다리 이상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힘 빠짐, 저림, 감각 이상, 발을 자꾸 헛디디는 증상은 뇌에서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3. 잠깐 괜찮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TIA처럼 증상이 사라졌다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4.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병원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허리 치료만 하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탁에서부터. 짠 음식 줄이고 기름진 고기는 생선 두부로. 식이섬유 늘리고 칼로리 조절하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당신의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바꿔본다면 당신과 가족의 미래는 분명 더 건강해질 거예요.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 작은 습관부터 바꿔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과 가족을 위한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